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8장 직업심리검사의 이해입니다. 심리검사의 개요요. 개요는 당위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다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심리검사는 알아보려는 심리 특성을 대표하는 행동 진술물들을 표집해 놓은, 샘플링 해 놓은 측정 도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 표본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객관적인 측정이 목표겠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심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검사에 대한 훈련, 검사 훈련을 마친 후에 그 검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과 용도요. 예측하고 분류하고 진단하는 겁니다. 예측, 분류, 진단이요. 뭘 합리화를 위해서 검사하고 아니고요. 검사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검사한다. 이것도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예측하고요. 두 번째 분류하고요. 세 번째 진단하는 겁니다. 먼저 예측이요. 현재 또는 향후의 행동이나 성과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회사, 조직에서요. 사람을 뽑고 선발하고 배치하고 승진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인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측에 해당하는 거고요. 진단이요. 심리평가의 근거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내적 특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접 관찰하기 어렵지만 이걸 어떤 형태로든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 것을 바로 구성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추상적 개념이고요. 직접 측정이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측정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상대적 평가한다는 건 결국 개인 간 비교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라 오답의 대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검사 분류입니다. 실시 방법에 따라서, 해석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굳이 실시 방법, 해석 방법, 측정 내용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실시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석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측정 방식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해석 방식에는 규주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다.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내용에 따라서 실시 방법 아니면 측정 내용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1차 시험 준비에는 충분합니다. 먼저 대표 오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는 해석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먼저 해석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규준이라는 단어와 준거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준거라는 의미는요, 바로 기준에 의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 혹은 기준 점수가 있어요. 기준 혹은 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거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기준 혹은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높으면 합격, 낮으면 불합격이에요. 즉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것들은 100%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합니다. 기준 점수는요,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5급 공무원 시험과 7급 공무원 시험의 준거 점수, 기준 점수는 당연히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규준이요. 규준은 일종의 분포 혹은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위치가 이 분포나 분포도상에 어디에 존재하는가가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타인과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검사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에 해당합니다.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 얼마나 숙련도가 있느냐를 측정하는 속도 검사하고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궁극적인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혼자 시험 보면 개인 검사고요. 집단으로 하면 집단 검사입니다. 필기 시험 같은 걸 당연히 지필 검사라고 부르고요. 도구를 직접 다루어서 하는 거 바로 수행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실기 시험은 당연히 수행 검사에 해당하는 거죠. 심리 검사의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지적 검사가 있고요. 정서적 검사가 있어요. 인지적 검사는 대부분 최대 수행 능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0분에 몇 개를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몇 개까지를 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바로 성능 검사에 해당되고요. 능력 검사에 해당합니다. 검사 목적에 따른 구분이고요. 검사 목적에 따라서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능 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 검사 혹은 성향, 그 사람의 성향 검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부릅니다. 흥미, 성격, 태도 같은 것들이 바로 습관적 수행 검사, 정서적 수행 검사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는 우리가 지필시험으로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거요. 그거 다 전부 다 객관적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간편하고요. 객관성 높고요. 신뢰성 높습니다. 다만 객관식으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혹은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반응의 풍부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투사적 심리검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를 스스로 그려보라. 그래서 요것들 보고 뭐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뭐 눈이 작으니까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투사적 심리 검사입니다. 우리 1차 시험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RIT입니다.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해도 RIT고요. 요렇게 해도 RIT죠. 자, RIT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로사 검사, I 문장 완성 검사, T 주체 통각 검사입니다. 현장 연구, 실험 연구입니다. 현장 연구는요, 전혀 변인의 조작이나 통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질문지나 면접을 이용해서 응답자의 자기 보고 반응을 측정하는 거고요. 외부 현장에서 하니까 당연히 외적 타당도 높고요. 한 번에 많은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실험이 있고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세트를 만들어서 하는 실험실 실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비교하면 현장 실험이 자연 상태에서 실시되니까 당연히 외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현장 연구, 실험 연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현장자가 들어간 현장 연구, 현장 실험이 바로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자, 당연한 이유예요. 왜냐면 외적 타당도의 의미 자체가 외부 상황에서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 당연히 현장자가 들어간 것들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표준화 검사입니다.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와 채점 절차 같은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죠.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동일성이 유지가 되죠. 표준화를 통해서 검사자 변인, 채점자 변인, 실시 상황 변인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검자, 피험자의 변인을 통제할 수는 없죠. 표준화 검사의 특징이요. 당연히 객관적입니다. 검사의 실수와 채점이 객관적이고요. 신뢰도 타당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규준 집단과 비교해서 피험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무선적 오차, 외부 요인에서 기인하는 무선적 오차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선적 오차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선은 영어로 선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랜덤하다는 뜻이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임의로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했다고 해서 무선적 오차, 랜덤한 오차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의 양적 평가, 질적 평가입니다. 특히 질적 평가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질적 평가 도구에는 역할놀이, 제노그램, 카드 분류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검사, 무슨 설문 이거 전부 다 질적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제노그램이요. 제노그램의 제는 제너레이션 할 때, 세대 제너레이션 할 때 제니에요.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든 겁니다.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 요 말 그대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대표 오답이요. 소시오그램입니다. 제노그램의 젠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오답을 유도하는 지문으로 선택지로 항상 소시오그램이 들어가요. 소시오그램 해당하지 않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카드 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업기술, 라이프 스타일들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측정하는 데 카드 분류법을 사용합니다. 역할놀이요.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서 소꿉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상황 제시해서 내담자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겁니다. 질적 평가 도구는 아니지만 자기 효능감 척도 이 문제에서 항상 같이 엮여서 나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결국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믿는 정도예요. 즉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 이게 바로 스스로 믿는 정도,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 척도입니다. 심리검사 유의사항입니다.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준비하고 실시할 때, 해석하고 통보할 때, 마지막으로 윤리문제입니다. 먼저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요. 심리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 즉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준비하고 실시할 때 미리 구두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암기를 해두고요. 지나친 소음이나 방해 자극이 없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미리 수검자한테 관심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두어서요. 수검자로 하여금 검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검사 해석 통보 시 유의사항이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보다 통계적인 숫자, 무슨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쓰겠다. 이거 잘못된 오답이에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에게 검사 점수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점수의 범위, 진점수의 범위를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끝내버리기보다는 내담자와 함께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진로 결정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검사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자, 오답 체크해 볼게요.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닙니다.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검사 결과 내담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떠들면 안 됩니다.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상담자는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주관적 판단은 배제해야 돼요. 주관적 견해를 설명하겠다. 이거 오답입니다. 주관적 견해 오답입니다.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요. 검사 점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성이나 구체적인 예언,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슨 현장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의 윤리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평가기법을 이용할 때 이에 대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줘야 됩니다. 심리검사나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도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틀리기 쉬운 거예요. 학문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훈련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각종 심리검사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고 편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당연한 의무가 있고요. 하나의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가 일치하는지 일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경험이나 자기 표현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규준 집단의 특성 및 표집 집단을 방법을 잘 파악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특정 대상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그 편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상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외 자체가 차별이고요.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평가기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오답이에요.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